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과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사과와 배를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전통 과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과와 배의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표 과일인 사과배의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과수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재배 면적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2017년 3만 3,600여 헥타르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3만 1,600여 헥타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배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2010년 이후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감소폭도 사과보다 훨씬 큽니다. 2010년 16,000여 헥타르에서 2015년 12,000여 헥타르, 2020년 9,000여 헥타르로 10년 만에 44%가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은 소비자들이 깎아먹기 편한 중소과 또는 아예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호하면서 면적이 줄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중소과 깎아먹기 편한 과일 같은 걸 갖다가 선호하는 걸로 조사가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안 깎고서 먹을 수 있는 과일들도 있고, 배는 이제 또 커갖고 이제 제사나 있는데 쓰이고 또 요새 제사도 많이 안 지내잖아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면적이 줄어든 만큼 도매 가격은 올랐을까? 올해 배 도매 가격은 신고 상품 1kg당 3,208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재배 면적이 15,000헥타르를 넘던 2011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재배 면적과 가격에는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배 면적이 대폭 줄었는데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건 그만큼 소비자가 덜 찾기 때문이란 겁니다. 6대 과수를 전통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너진 궁극적 원인은 다양한 그 수입 과일이 들어왔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에 대한 그 확실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보다도 가격 형성이나 소비가 안 되는 그 자체는 소비 습관, 과일에 대한 어떤 소비 기호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변했다. 실제로 농경연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래한 과수 품종 샤인머스켓 포도의 경우 올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2,526헥타르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콤한 맛에다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령화한 농촌에 후계농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수농가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데다 새롭게 유입하는 귀농인들은 수익을 내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과, 배 대신 소자본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목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과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한 5년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간 장기적 투자를 하고 그래 해야 자본적 문제도 있어요. 또 가수는 면적이 웬만하면 한 3,000평, 4,000평은 해야 되잖아. 그만한 또 토지를 구입할 여력도 안 되는 거고 3년 관리해야 자재대금이나 될 수 있는 수확량이 나오니까. 아울러 사과배는 인건비가 연중 들어가는 데 비해 손에 쥐는 돈이 다른 작목보다 높지 않다는 게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넓은 과원을 농공단지, 각종 공장 부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개발 붐에 밀려 과원이 대거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령화한 과수농가들 사이에선 자신의 세대가 끝나면 전통 과일의 대표 주자인 사과 배농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제 위기에 빠진 과수산업을 구하기 위해 농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의 규모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농업법인제도. 농업법인은 각종 보조금과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받는데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노리고 농업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 만들어진 농업법인 제도. 기업형 농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업법인에 따라오는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다 유통센터 등 시설 구입 등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을 노리고 이름뿐인 농업법인을 만드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법인들의 부실 운영은 해묵은 난제입니다. 이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농업법인 부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6개 시도 농업법인 226곳이 부실 운영을 했음에도 보조금 246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법인, 소재가 불명확한 법인, 농업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한 법인들도 모두 농업보조금을 받아간 겁니다. 그 이후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탈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농업법인들은 농지를 불법 매도해 매매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 다음 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불법 매매 차익을 남겼고 또 다른 업체는 농지 취득 후 3번에 걸쳐 33명에게 되팔아 31억 원의 불법 차익을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농업법인이 가장 많이 위치한 전남 지역에서도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농업법인은 모두 12,019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4,50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고 1,200여 곳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농업법인 중 47%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한 4,500군데가 됐고요. 지금 소재 불명이라 해가지고 그런 데가 한 1,200군데가 됩니다. 아마 47%. 이처럼 농업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탓에 법인을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법인 관리제도 개선과 동시에 운영 주체들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인들 설립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 체계나 지원 체계가 없는 게 사실이고 농업법인들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바뀌고 현황 파악 정도만 하는. 농업의 규모화를 위해 시작된 농업법인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재정비와 더불어 농업법인들의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비용을 지원하고 농촌 여행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체험하며 치유도 하는 농촌으로 떠나는 건 어떨까요?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경제가 침체하자 농촌 관광을 경제 활력화의 돌파구로 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농촌 관광이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또 농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힐링하면서 새롭게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으로 여행 가기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농촌 관광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우수 농촌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농촌 관광사업장 200여 곳을 클린 사업장으로 정해 휴가철 가족여행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농촌 관광지를 소개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체험 여행 팜스테이도 휴가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농촌 지역 숙박과 체험, 특산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농촌 관광 30% 할인 쿠폰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수 농촌 관광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농촌 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농촌 관광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철저한 위생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 농촌으로 오셔서 많이들 힐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소독이나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의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명 관광지를 찾는 휴가보다는 도농 교류에 동참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농촌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는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농가의 절반 정도인 2,359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는데요. 그중 171곳에서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가금 농가 점검 결과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달까지 전국 가금 농가의 약 55%인 2,359개 농가를 점검해 총 171건의 미흡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전실과 그물망,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미흡, 소독제 관리 미흡, 소독설비 작동 불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소독 기록이나 출입 기록 미흡, 축사별 전용 장화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 15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따를 예정입니다. 또 방역 소독 시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겨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22일까지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4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요인인 축산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관리, 소독제 관리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유럽이나 주변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올겨울에 대비해서 가금 농가들은 자체 방역 시설이나 소독제 관리라든지 축사별 장화시키라든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서 올해 발생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 점검을 완료하고 10월 이전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콩은 논밭에 파종하고 나면 조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새들이 뿌려진 콩에서 싹이 나오기도 전에 쪼아 먹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의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농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콩을 심고 나면 새들로 인해 콩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산비둘기나 꿩 같은 새들이 심어놓은 콩에서 싹이 채 나오기도 전에 모조리 쪼아 먹어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류 피해에 대한 농가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가 철분을 싫어하는 것을 착안해 개발한 콩 철분 코팅 기술이 새로운 조류 퇴치 농사법으로 주목받고 있어서입니다. 철분이라는 금속성 이온의 특성 때문에 새 피해가 크게 경감됩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콩 철분 코팅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혼합기에 콩 종자와 철분, 접착제, 소속거를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뒤 종자 표면을 철분으로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칠성면 콩 장목반의 종자 혼합기와 코팅제, 파종기를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철분 코팅 종자 재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조사해본 결과 철분이 코팅된 종자의 잎모율은 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잎모율은 종자를 심은 뒤 싹이 나는 비율로 일반 콩의 잎모율이 50%인 것을 비교했을 때 잎모율이 2배에 가까워 높은 조류 피해 절감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철분 코팅 미처리 시에는 잎모율이 약 50% 정도였는데 철분 코팅 이후에 조류 피해가 줄어서 잎모율이 95%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콩철분 코팅 기술을 확대 보급해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빈집이죠. 농촌 인구가 줄고 인홍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빈집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빈집이 늘어날수록 농어촌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전남 고흥의 경우 빈집 비율이 18.7%, 강진은 17.8%, 보성은 15.9%에 달합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농어촌 빈집으로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는 최근 제7차 규제제도 혁신토론회에서 농촌 빈집 활용 문제를 한걸음 모델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사업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과정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6차 토론회에서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을 없애고 농촌의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민박업계와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박업계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면 농촌 빈집이 외지인이나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위와 민박업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7차 토론회에서 농촌의 빈집을 숙박업보다 더 넓게 활용하자는 데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현행법 내에서 빈집을 체험마을로 만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요. 향후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빈집의 숙박업 활용에 대해 추후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제8회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곽점용 전북 장수군 장계농협조합장이 석탑산업훈장을, 경기 양평군 외갓집 마을의 김주원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모두 11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으로 여행가기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가 건강한 먹거리 소비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최근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몰 전남농협 꾸러미 쇼핑몰과 모바일 앱 NH친꼬를 선보였습니다. 상품은 제철 친환경 과일과 채소로 꾸러미 구성은 월 1회 39,000원 이내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선택해 주문하면 됩니다. 전남농협은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9월 30일까지 연회원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000원 상당의 구매 포인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농협이 지역농협 132곳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금 1조 5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안동농협은 1973년 예수금 70만 원으로 시작해 2011년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9년 만인 올해 1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안동시 인구 1인당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실적입니다. 권순엽 안동농협 조합장은 100년 농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농업농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20년 6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끝에 전월 대비 2.4% 상승해 올 들어 첫 반등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FAO에 따르면 2020년 6월 유제품, 유지류, 설탕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6%, 11.3%, 10.6% 상승한 반면 곡물 육류 가격은 전월 대비 0.6%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N 식량농업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